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나요? 분명 잠들기 전에 다녀왔는데도 새벽이면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나요? 사실 그게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가볍게 여기면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밤마다 깨는 이유와 생활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영우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하나둘씩 몸에서 신호가 오더군요. 특히 요즘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밤마다 깨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도 새벽 2, 3시만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고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다녀온 뒤에도 다시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척이다 보면 새벽이 밝아오고 결국 아침은 무겁게 시작되죠. 이런 밤이 반복되다 보니 낮에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아 주변에서 메모왕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약속을 까먹을 때도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면서 당신 예전 같지 않네라고 말할 때면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밤중에 불 꺼진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만약 뼈가 부러졌다면 평생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었겠지요. 이쯤 되니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밤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혹시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지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현상 뒤에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숨어 있더군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해 소변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밤에는 이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 자는 동안 굳이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바소프레신 분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방광이 금세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방광 기능의 약화입니다. 방광은 풍선처럼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벽이 두꺼워지면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방광신경이 점점 예민해져 조금만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지나갔을 정도의 양도 이제는 곧바로 화장실로 가야 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체액 재분배 현상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이때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과 체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이 되면 종아리가 붓거나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낮에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전신으로 퍼지고 신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니 갑자기 많은 양의 체액이 들어오면 소변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밤중에 소변량이 늘어나고 몇 번이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서로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잠이 끊기고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진 듯 느껴지며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기분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적인 피로와 우울감으로 이어지며 결국 뇌와 몸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중에 화장실을 오가다 낙상 사고를 당할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약도 아니고 값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숙면과 밤중 소변 문제를 동시에 잡아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바나나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수분 함량이 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박이나 멜론 같은 과일은 늦은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소변량이 늘어나서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반면 바나나는 방광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와 전해질을 담고 있어 저녁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방광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방광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조금만 차도 소변 신호가 강하게 오지만 칼륨과 마그네슘이 이를 완화해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 신경계에도 작용해 긴장을 풀어주고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입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해 밤에 숙면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쉽게 잠이 오지 않는데 바나나는 이 부족함을 보완해줍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합쳐지면 밤새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야간요로 인한 반복적인 각성을 줄이고 상쾌한 아침을 맞도록 돕습니다. 바나나는 숙면뿐 아니라 혈압 조절, 근육과 신경 이완,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몸과 마음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다재다능한 과일입니다. 이 작은 과일이 어떻게 노년의 밤을 바꿔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무조건 아무 때나 먹는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숙면과 야간요 완화에 도움을 주려면 섭취 시간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섭취량은 잘 익은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독 섭취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우유와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고 아몬드와 함께 먹을 경우 숙면 효과가 강화됩니다. 밤에는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 술, 수박과 멜론 같은 수분 많은 과일, 짜거나 매운 음식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무렵 바나나 1개, 단독 또는 아몬드와 함께 먹는다면 숙면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았으니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처럼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나나 1개를 저녁 습관으로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단순한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숙면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혼자만 아시는 것보다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나누시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지켜준다는 사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